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토요일 6월 27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드디어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되죠? 개막합니다. 일정 예.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몇 월 며칠을 하겠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것도 또 애매하죠. 7월 23일이나 24일 메이저리그를 개막하겠다. 그러면 한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예.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 네.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3일이나 24일 이래 놨으니까 23일 할지 24일 할지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됐냐면 이 두 날 중 한 날에 개막한다라고 발표했고 60경기 일정이에요. 60경기. 결국은 메이저리그 사무국 쪽의 그 경기 숫자하고 이제 맞춰가네요. 맞춰갔죠. 예. 60경기 제안을 했을 때 선수 노조가 자 그럼 70경기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60경기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구분 없이 각 지구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동부지구끼리, 서부지구끼리, 중부지구끼리 이렇게 하는 경기, 지구별로 경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부조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동부조 10개 팀, 서부조, 중부조 다 그렇게 10개 팀씩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10팀. 그렇습니다. 예.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저스가 속한 서부조는 기존의 내셔널리그 서부조인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콜로라도, 애리조나 이렇게 5개 팀. 예.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조, LA 엔젤스, 휴스턴, 오클랜드, 텍사스, 시애틀 이렇게 5개 팀. 그래서 서부조 10개 팀이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섞여가지고. 섞여가지고. 예, 예.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뭐 구분 없이 예. 이제 일정을 짜서 섞여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 이 동부조를 보면 토론토, 양키즈, 보스턴, 템파베이, 볼티모어 이 5개 팀하고 내셔널리그 동부조 팀인 뉴욕 매츠,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애틀란타, 워싱턴 이렇게 10개 팀이 함께하게 됩니다. 유현진은 산 넘어 산이네요. 지난해 우승팀 워싱턴까지 예. 산 넘어 산이. 예. 그런데 뭐 어차피 아메리칸 리그 동부조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더 감수했을 부딪혀야죠. 거예요. 그럼요. 네. 부딪혀 이겨내야 됩니다. 네. 원래 보스턴과 양키즈 개막전이 빅매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동부조, 지구조 합쳐놓으면서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합쳐진 마당에 지난해 우승팀 워싱턴 내셔널즈와 예. 뉴욕 양키즈 간의 개막전 정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개막전을 짜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빅매치네요. 네, 이게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팀도 팀인데 지금 그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두 투수가 양 팀에 있거든요. 양키즈의 게리 콜, 예. 그다음에 워싱턴 내셔널즈의 맥스 슈어저. 쉬어져. 이렇게 콜. 둘이 콜 맞붙으면 투수 맞대결. 야 이거 개막전부터 재밌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변수는 계속 있어요.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야구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23일이나 24일날 개막한다라고 선수 노조에 통보했고 예. 7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 아니죠? 썸머 캠프. 썸머 캠프. 썸머 캠프 진행한다라고 발표. 자녀들도 같이 오나요? 자녀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썸머 캠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선수 노조는 선수들에게 썸머 캠프 합류해라.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일단 메이저리그 개막한다라고 발표를 한 마당에 여기다가 우린 못해라고 이제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자. 돈 문제는 법정에서. 그래요?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는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60경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수 노조 측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방송을 마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수 노조, 그 선수단 이렇게 어떤 그 반응이 있었습니까? 일단 바로 오케이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그 통보를 했잖아요. 통보를 하고 이제 선수 노조가 긴급 미팅을 했어요. 예. 긴급 모임. 그 애리조나에서 보통 하는데 각 팀의 대표 1명씩, 그럼 30명이 되죠. 예. 그리고 선수 노조 임원 8명 해서 38명이 7월 말에 개막하는 거 이 선수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통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자 7월 말이라도 하자. 찬성 5표. 어허. 반대 33표. 그래요? 싫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을 하긴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수 노조가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 근데 니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하긴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선수 노조가 마지막으로 이제 캠프 소집 일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우리한테 얘기해라. 하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새로운 규정?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이제 선수 모임해서 썸머 캠프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방역 대책 나왔는데 그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방역 지침 새로운 규정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9회까지 동점일 경우
10회부터 주자를 2루에 두게 하는 이 승부치기. 저희가 WBC 보면서 이제 많이 보셨죠. 자치기, 일명 자치기. 자치기. 예. 설마 메이저리그가 했는데 이제 이거 도입이 됩니다. 아. 이게 경기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캠프는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뭐 똑같습니다. 소수 그룹의 이제 개인 훈련이 시작이 되고 팀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연습 경기를 하는 일정인데 연습 경기 이제 시범 경기 급이 되겠죠. 팀당 3경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경기. 3경기. 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처음 개막하고 메이저리그 개막하고 나면 한 2, 3주 정도는 시범 경기처럼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양키즈하고 워싱턴 내셔널즈하고 투수 맞대결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 나와봐야 뭐 길어야 4이닝? 4이닝 정도. 4이닝 정도. 예전 같은 막 그런 박진감 찾으려면 8월 중순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8월 이후. 네. 그리고 선수들 시즌 동안에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체온 측정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100.4도 이상이면 출입이 금지가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주중에 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저는 이중을 써요. 그러면 거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그 느낌으로 허헉거리고 다니는데 폐활량이 좋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는 띵이에요. 근데 그때 체온을 재면 이게 좀 올라가 있는. 맞아요. 예. 저희도 사무실 들어올 때 사무실 앞에 체온 측정기 막 이런 게 있어서 마스크 안 쓰고 들어오면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이게 불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 체온 측정하면 저희가 뭐 가끔 운동하신다고 저희가 10층이잖아요. 예.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그거 딱 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체온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차별 없겠죠? 예. 인종 차별 없겠죠? 예. 없겠죠. 예. 저희가 많이 타면은 또 그러나? 주말 지나고 제가 월요일에 한번 책정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0.4도 이상이면은 메이저리그 출입이 금지되는데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선발 투수가 커쇼인데 커쇼가 아침에 이제 운동하려고 딱 왔는데 100.4도가 넘었어. 그럼 경기장 못 들어가잖아요. 혹시 부부싸움 하자마자 왔다. 열받은 상태에서 왔다. 이런 그럴 수도 조금, 있죠. 예. 아니야. 근데 커쇼에 또 제가 뒷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커쇼는 이제 막 싸우거나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독실하잖아요. 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잡고 기도. 싸기 전에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 그러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네, 좋네요. 커쇼 집이 그런 집인데 아무튼 커쇼가 왔는데 100.4 오늘 선발이 커쇼인데 100.4도야.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선발 투수는 어떻게 할까요? 급히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선수들 상대로 2번 실시하고요. 이틀에 한 번은 타액 검사, 한 달에 한 번은 항체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경기장에서 팀 동료들과 거리두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예. 더그아웃에 선수들 못 앉아 있고 관중석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뭐 듬성듬성 앉아 있죠. 예. 한국은 좀 그렇게 돼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대신. 예. 그래서 뭐 일단 관중석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예. 선수들 듬성듬성. 근데 관중석에는 아시다시피 떼약 배치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 천막을 씌울래나?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관중이 없으니까. 관중이 없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이거 봐 또 제가 아무튼 말을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적을 받았는데. 네. 예. 네. 아무튼 예. 네. 천막을 치든지 뭐 관중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침 뱉기 안 되고요. 해바라기 씨 먹고 뱉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검은 씹대 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회 풍선껌을 씹고 뱉는 거는 무선 언니들이 그렇죠. 연상되는데 껌을 1회 씹기 시작했으면 9회까지 계속 씹어야 되나? 그럼 아구 아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몰래 가서 이렇게 버리고 해야 되겠죠. 예. 뭐 잘 싸서 버려라. 뭐 집에 가서 뱉든지. 예. 아무튼 그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투극 같은 일을 벌일 경우, 벤치 클리어닝 할 경우 20경기 출장 정지 내리겠다. 이거 20경기면 60경기 하기로 했잖아요. 시즌의 3분의 1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건 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감정이. 예. 그것도 올 시즌 휴스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젠슨도 뭐 일부러는 맞추고 그러진 않겠다. 하지만 감정은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그럼요. 휴스턴하고 이번에 맞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부주 10개 팀 쭉. 예. 다저스 휴스턴 자주 만나요. 다저스가 젠슨도 화가 날 법도 한 게 지금 기량이 하향 곡선이잖아요. 예. 작년, 재작년 월드 시리즈 우승할 수 있는 찬스를 다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휴스턴 뭐 만나기만 해봐라 뭐 이런 선수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젠슨은
그러진 않겠다. 일부러 몸을 맞추진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 팀의 벤치 클리어링도 있지만은 이 메이저리그의 그 또 눈요깃거리 중에 하나가 감독하고 심판하고 열받아서 싸움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6피트 거리를 둬야죠. 아,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안 싸우겠네요. 6피트 거리 되면 소리도 많이 질러야 되는데 무관중이잖아요. 또 욕하는 게 다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못할 거예요. 요번에도 근데 벤치 클리어링 사실 어렵겠네. 왜냐면 선수들이 관중석에 있잖아요. 예. 벤치 클리어를 하면 관중석에서 계단 막 타고 내려와서 담장 뛰어넘어서 막 그렇게 달려야 되는데 내려오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 끝내기 승리하면 막 홈플레이트에 모여서 환호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게토레이 쏟아붓고 그리고 면도 거품해서 막 인터뷰하는데 얼굴에 갖다 막 그렇죠. 다 금지됐습니다. 금지요. 전부 금지입니다. 네. 끝내기 승리했다라고 해도 조용히 돌고 들어와야 되고 하이파이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요새 보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셀카봉 같이 긴 거 마이크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인터뷰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 인터뷰할 때 면도 거품 같은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것도 나름의 축하 방식이잖아요. 모두 다 금지돼. 일단 올 시즌은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하우스 내 휴게소 있는데 휴게소 운영 금지됐고요. 예. 그리고 딱 메이저리그 하면 항상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여긴 밥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맨날 그 뷔페식 식단 스테이크, 양고기, 돼지고기 막 이렇게 샐러드 쫙 퀄리티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이너리그 샌드위치 먹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오면 항상 거기에 놀래잖아요. 40인 로스트에 올라왔을 때 없어져요. 뷔페 식단 없어집니다. 그럼 도시락은 또 한인 식당이 또 찐 아닙니까? 찐. 예. 요새는 그냥 다 찐 그러시더라고요. 이쪽에서 투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냐면 한인 식당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투고 용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고 음식 해갖고 도시락을 딱 받아보면 그렇게 팬시하고 예쁘게 딱 뚜껑 열면 예쁘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거저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그 막 스티로폴 같은 플라스틱 스티로폴에다가 막 국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용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저기 많이 버리셔서 요새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투고 이래저래 걱정이 왼쪽 오른쪽 동서남북 다 있네요. 다 잘해야 돼요. 지금은 다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 딱 끝나면 경기 끝나고 1시간 30분 내에 경기장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9시에 끝났어요. 10시 반에 경기장 문 닫습니다. 그 안에 못 나가면 집에 못 가요. 그래요? 무조건 그 1시간 반 안에 나가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떻게 했지? 복귀하죠. 요거 하는데 요거 비디오도 괜히 보고. 뭐 하다가 잠깐 졸고 그러면은 밤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밤새 거기 있어도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 되는 게 샤워 안 돼요. 물 끊어버립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호텔 원정팀 같은 경우는 호텔 가서 샤워를 해야 됩니다. 호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호텔은 엘리베이터 최대한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고 왜냐면 엘리베이터 또 버튼 눌러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왕래가 잦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수들이 머무는 호텔은 1층에서 2층 그쪽으로 정하기로 했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호텔에서도 호텔 그 샤워장 이런 것도 굉장히 검역과 방역 잘하게 해야 되는 호텔과 이제 그런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팀 선수들 LA 와서 경기하고 호텔 가서 샤워해야 돼요. 샤워할 때 혹시 그 코칭 스태프가 그 물 주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 검사가 아니라 이거 소독제 있잖아요. 이거 같이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규칙이 그렇게 점점 강화된 규칙을 내세워서 선수 노조가 그래 개막전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저렇게 해서 양보하고 일단은 개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그 봉쇄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유연지의 토론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론토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의 외국인 입국자나 뭐 타주에서 오거나 외국인 입국자 미국에서 건너가거나 뭐 멕시코에서 건너가거나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해야 돼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예외사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직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경기하러 가면 다저스 선수들이 캐나다 원정 경기 갔다? 그러면 캐나다 2주간 격리하고 있다가 경기하고 이거 뭐 안 되잖아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주면 뭐 시즌에 5분의 1이 훅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스프링 캠프장이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경기하는 방안 고려 중인데 지금 이 플로리다에 있는 토론토의 스프링 캠프장 더니든에 있는 TD 가든이거든요. TD 볼파크 여기서 토론토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지금 요게 지금 이슈예요. 저희가 뭐 잠시 후에 뭐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확진자가 선수나 스태프에서 지금 한 40명 이상이 나왔죠. 40명 이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의 그리고 또 플로리다가 제2의 뭐 웨이브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다음에 뉴욕이다. 네. 뉴욕의 다음이다. 뭐 이런. 그래서 플로리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 볼파크에서 그 야구장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잖아요. 예. 검역하는데 그 방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저길 안 했네. 어우 생각해보니까 저쪽을 안 했네. 뭐 이렇게 되는 방역은 우리 옛날에 그 소독차 있잖아요. 그거 한번 또 그거 한번 쫙 돌면은 끝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뿌얘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토론토 측은 현재 캐나다 보건당국에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홈구장 토론토에 있는 이 로저 센터에서 하게 해달라라고 제출안을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뭐 일단 메이저리거하고 이 캐나다 토론토 뭐 보건당국 뭐 당국하고 뭐 계속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스프링 캠프장 이 썸머 캠프도 아직 지금 확정을 못한 상태예요. 예. TV가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 중이거든요. 그래서 확정하지 못해서 내일까지 뭐 일단 그 샤파이로 사장이 얘기했어요. 내일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고 어디에서 선수들 썸머 캠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일단 내일까지는 썸머 캠프장이 먼저 발표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캐나다 보건당국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할지 요건 논의.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까지는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하면 쭉 와서 딱 토론토에서만 경기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왜 이게 좀 가능하냐면 캐나다의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가 아이스하키잖아요. 예. 아이스하키가 지금 이런 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선수들이 그냥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토론토 그리고 LA 다저스 뭐 여러 팀들 미네소타 이런 팀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예. 다저스도 그 텔레컨퍼런스 요새는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요새는 다 줌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글도 많이 씁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저스 캠프에서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선수인지 누군지를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선수 같아요. 여기는 밝히지 않죠. 밝히지 않습니다. 예.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몇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몇 선수가 포함되어 있고 코칭 스태프도 있고 스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열심히 방역하고 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이다. 예, 집에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저스뿐만이 아니에요.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콜로라도 지금 특히 콜로라도는 찰리 블랙먼, 필립 딜, 라이언 카스텔라니 확정 판정받았다라고 아주 선수 이름을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잘한 게 얘들하고 같이 훈련했던 선수들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받으라는 얘기.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명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숨기는 이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도 이쪽에 한 표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 어제까지만 해도 40명 그랬잖아요. 오늘 벌써 50명 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받은 선수들이 50명 넘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7월 말에 개막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지금 다시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선수들 뭐 6피트 거리도 경기하다가 보면 그거 안 지켜지잖아요. 뭐 여러분 일례로 한국 KBO 야구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선수가 지금 막판 끝내기 말로 쳤는데 6PT에서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냥 한번 박병호 선수 오래간만에 나와서 말로 홈런을 끝내기 홈런 쳤는데 6피트 저 뒤에서 형 잘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서로 기뻐했거든요. 기뻐하죠.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뭐 펼쳐질 것 같은데. 안 펼쳐질 수 없죠. 또 그 극적인 경기 상황에서 혹은 또 뭐 리그 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안 부딪힐래 그 당장 안타 치고 1루 나갔는데. 예. 1루 수비수하고 1루 주자하고 6피트 거리 어떻게 유지해요? 예.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네요. 왜냐면 한국의 프로야구, KBO 프로야구는 이제 확진 선수가 없는 전제 조건 하에 개막이 됐고, 그런데 이 미국 메이저리그는 스프링 캠프는 이제 해서 뭐 열고 뭐 언제 해가지고 개막하자 했는데
갑자기 팀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뚜껑을 다시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 당장 7월 1일부터 이제 썸머 캠프가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썸머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23일 날 개막 전까지 이제 만약에 양성자가 많이 나오면 예. 지난번 스프링 캠프 도중에 문 닫았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뭐 유현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뭐 상태는 뭐 검사는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행입니다. 그거 일단 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토론토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TD 볼파크 폐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론토에서 양성 판정 받은 이후로 이제 선수들 계속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요. 예. 그런데 유현진 선수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아, 음성. 네. 예. 그래서 한 번으로 부족해서 네.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야 2번 다 되겠죠.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유현진 선수하고 지금 같이 있는 분이 계시죠. 김병곤 트레이닝 코치. 예. 그리고 이종민 통역하는 친구예요. 이분들 모두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류현진 선수 경기장이 폐쇄돼가지고 길바닥에서 그 길에서 그냥 진짜 동네에 보면 이렇게 차 지나가면 잠깐 옆에 빠져 있다가 차 없으면 그 아스팔트 위에서 또 공 던지기 하고 류현진 선수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너무 웃기죠. 연봉 2천만 달러로 계약을 한 류현진 선수가 연습할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공 던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치볼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서 제가 길바닥에서 훈련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야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러셀 마틴이 이제 집 빌려준 데잖아요. 예, 그 집 예. 빌려준 데서 그 앞에서 그거 하고 또 개인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 판정 선수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메이저리그가 고민에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안 없는 빠질 게 수가 없죠. 만약에 콜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게 찰리 블랙먼 같은 선수는 콜로라도 간판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간판이죠. 주전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정규 시즌 내에 양성 판정을 받았어. 이런 간판 선수가. 예. 그럼 2주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 예. 2주 격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격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활훈련 한 일주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감각 찾으려면. 예. 재활하고 그러고 나면 시즌이 끝나요. 팀의 뭐 예를 들면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웃 같은 선수 예. 뭐 양성 판정을 받아서 한 3, 4주 쉬고 나면 시즌이 끝나요. 그게 참.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시즌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개막일을 결정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가 상당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있죠. 예, 고민거리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리고 네. 이 선수도 이거 만약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썸머 캠프를 하잖아요. 썸머 캠프를 하면 공을 그 선수들이랑 이렇게 개인 훈련을 한다고 치고 만약에 개인 훈련 끝나고 연습 훈련을 한다고 치면 공을 한 200~300개를 써요. 200~300개를 쓰고 이제 치고받고 이제 계속 공을 돌아가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 공을 누가 어떻게 만졌는지 그 200~300개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거 잘 클린업 해가지고 사회인야구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회인야구 또 코로나 바이러스 쫙 퍼지면 이게 지역 감염이 이것도 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용도 폐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베네수엘라 얘기해서 그 공 보통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많이 수입해 오거든요. 그렇겠죠. 베네수엘라 지금 국장 폐쇄했잖아요. 그러면 공 또 어디서 수급해 갖고 올 거야? 깨끗이 시켜야게. 깨끗이 장갑 끼고 던질 수도 없고. 예. 지금 애매한 상황이 한두 개가. 자, 만약에 이제 만약이 아니라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 7월 23일이나 24일날 이제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되면 네. 한국 프로야구 그동안 그 중계가 계속됐었는데 이 중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프로야구 중계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겁니까? 그 돼야 원래 되겠죠? 당초 계약할 때 끝까지 한국 프로야구 끝날 때까지 중계한다라고 계약을 한 것으로 이제 계약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인했으면 가야죠. 네, 가야죠. 예. 그런데 ESPN이 채널이 많잖아요. 예. 지금 ESPN2에서 한국 프로야구 중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채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채널로 옮겨질지 뭐 채널이 옮겨질 수는 있어요. 채널이 옮겨질 수는 있는데 뭐 예. 언제 그 채널을 옮겨서 어디서 어떻게 발표할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한국 프로야구는 계속 중계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